봅시다. 보자. 여기는 휴가 다 다녀왔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어? 왜 피곤해? 휴가야? 또, 내일 혹시 못 오는 사람? 민주, 휴가 갔다 왔어? 휴가 갔다 왔어? 안 가, 이제? 응. 다운 씨는? 안 가? 갔다 왔고. 건우도? 응. 지윤 씨는? 갔다 왔어? 시작해봅시다. 이번 주까지는 좀 휴가 가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자, 페이지는 96페이지. 다시 한번 펴보자. 96페이지. 96페이지. 생각이 다 나나 모르시겠네요. 또 쉬다 와가지고. 어서 와라. 예. 쉬다 하려니까 힘드냐? 다들 표정이 얼굴이 마탱이가 가있네 다들. 건은 얼굴이 좀 좋아 보이고. 푹 쉬었냐? 이렇게 좋아 보이지 얼굴이? 지휘도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냐? 어디 아파? 피곤해? 뭐 얼마나 즐기고 온 거야? 여행 가서. 자, 보자. 미분계수의 우리 기하학적 의미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할게요.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여기서 볼까? 자. 여기 fx라고 한다면은, 점을 일단 우리가 두 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점, 두 점. 그래서 여기가 이제 a, fa. 여기가 이제 b, fb라고 합시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이제 b-a분의 fb-fa. 이제 이걸 배웠죠. 이게 뭐였더라? 평균 변화율이죠. a, fa. b, fb라는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자, 이 두 점 중에 하나를 한쪽으로 이제 당기는 거지. 뭐 B점을 A 쪽으로 이렇게 당긴다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점이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면서 평균 변화율 이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지. 그 움직이는 동향을 보는 거야. 그럼 이 친구에서 내가 이제 그 점을 좀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가는 거죠. 내가 어떤 특정 점, 어딘가에 있는 이 특정 점을 A로 보내는 거지, X의 값을. 이해되지? 그렇게 했을 때, X-A분의 fx-fa 라고 쓴다면은, 이제 이게 없다고 했을 때, A, fa라는 어떤 점과 x, fx라는 어떤 점인데, 이 x의 값을 a로 보내는 거니까 점 하나를 a 쪽으로 가까이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보내다 보면은, 이 친구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거의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 친구 표현법을 이제 우리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첫 번째,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라고 이제 불러도 되고,
두 번째. 방금 했던 그 평균 변화율 개념으로 보자면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보셔도 돼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근데 그걸 줄여서 이제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 순간 변화율. 어디에서? 이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도 돼요.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기하학적 의미인데 다시 한번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뜻이 돼. f'a를 이렇게 쓸 거예요. 요거 괜찮냐? 그 다음에 표현법을 살짝 바꿔보면 이제 여기 사이에 어떤 거리지? x 변화량이니까 얘를 델타 x 이렇게도 쓸 거야. 그럼 여기가 a였고 얘가 b였는데 b를 뭐로 써도 되냐면은 a에서 델타 x만큼 더 온 거라고 이렇게 써도 돼. 그럼 이제 요 식이 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야. 즉 간격 자체가 이제 0으로 가는 거지. 간격 자체가 줄어드는 거지. 점 하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이 떨어진 간격이 0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이렇게 보낼 거야. 그래서 b-a, 그러니까 x-a를 이제 우리가 델타 x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f의 b였잖아.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여기 델타 x 대신에 우리가 이제 좀 델타 쓰기 귀찮으니까 h라는 표현도 이제 많이 쓸 거야. h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이런 표현. 그래서 얘도 f'a예요. 그래서 모양 맞추는 거 일단 처음에 좀 연습을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괜찮지? 자, 밑에 AC로 하나만 해볼게.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주어진 곡선이고요. 여기 위에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기울기 구해보래. 접선 기울기 구해보래.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f'1 얼마야? 묻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f'x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아니까 1부터 구해볼까? f'1을 한번 구해볼게요. 저거랑 이제 똑같이 맞춰보면 돼. 두 개 다 해봅시다.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자. 자, 이렇게 한다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이게 f'1이야. 괜찮지?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자,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f1은 여기다 1 넣는 거니까, 얼마 나오냐? 빼기 1이냐? 이렇게 나오니? fx가 x제곱 빼기 2x 맞아? 어디요?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해? 1 대입하는 거지. 대입하면 분모 어떻게 되냐? 0으로 가지. 분모 0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는 게 맞아? 0으로 가는 게 맞아. 그래야 0분의 0꼴이 되니까.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보이면 이제 뭐? 인수분해에서 약분이었지, 0분의 0꼴은. 약분하면 뭐 되냐? x-1이 하나 남는 거지. 거기다 1 집어넣으면 이제 얼마 나와? 0 나오냐? 이렇게 되겠네. f'1이 0이네. 괜찮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1 플러스 h 빼기 f1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것도 정이니까.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의 1 플러스 h는 여기다가 이제 1 플러스 h 이렇게 넣는 거니까 다 들어가는 거야. 1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2배의 1 플러스 h 빼기 f1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거든요. 자, 분자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네. 자, 분자 정리하시면 h의 제곱 플러스 2h 마이너스 2h 사라지겠지. 플러스 1 2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또 사라지겠지. 야, 남는 거 h 제곱밖에 안 남네 사실. 그럼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랑 똑같은 거지. 답이 얼마? 0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그림으로 이제 보자면은, 이런 그래프가 fx잖아. 1, 마이너스 1이면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의 접선을 구워줘 라고 하니까 접선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0. 됐지? 다 같은 의미야.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거 작성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97페이지 쪽 넘어가서 엄청 중요해. 별표 하나만 쳐주라. 3번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있지?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자, 미분 가능하다 라는 표현과 연속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역시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등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그렇게 포괄적인 걸 하지 못해. 뭐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뭐만 하고 있어? 계속 뭐만 하고 있어? 특정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지만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연속도 우리 뭐만 볼 수 있었어? 특정 지점에서 연속한지만 볼 수 있었어. 이 그래프가 계속 연속해 라는 건 증명을 못 한다고 애초에. 미분 가능성도 마찬가지야. 얘가 전 구간 미분 가능? 몰라. 하려면 뭐 해야 되니까? 모든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다 봐야 되니까. 이해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뭐죠? 다항함수라는 말이 예쁘게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해. 다항함수가 뭐지? 1차, 2차, 3차, 4차지? 이건 깔고 가자고. 이건 깔아도 된다고요. 1차, 2차, 3차, 4차면 끊어져 있어, 얘네? 안 끊어져 있어. 전 구간 연속이야.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생긴 거 알거든? 1차, 2차, 3차, 4차. 전부 다 미분 가능해. 라고 그냥 알고 있어버려. 알겠지? 그래서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것도 힌트야. 다항함수가 안 나오는 문제도 있고 다항함수가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으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연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 는 깔고 가야 되는 거고 반대로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당연히 연속이야. 이거 알아놔야 돼.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 없어요. 일반적인 함수 상태일 때 보는 거야. 자, 어떤 함수 fx라는 친구가 미분 가능하대. 그럼 연속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fx가 연속하대. 그러면은 미분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거.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지금. 뭐가 맞냐? 위가 맞냐? 아래가 맞냐? 위가 맞고 아래는 틀려요. 요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외워 놓으시고. 자, 이유를 보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볼게. 미분 가능. 연속. 자, 연속은 우리 앞에서 했잖아. x는 a에서 연속하다를 보이려면은 어떤 거를 봤어야 되지, 우리가? 첫 번째. 그치,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다시 한번 뭐야? 좌극한이랑 우극한값이 같아야 돼요. 그치? 두 번째, 뭐가 존재해야 돼? 함수값이 존재해야지. 유놈이 존재해야 돼. 세 번째는 뭐야? 그치? a로 갔을 때 이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가 같아야 돼. 이게 연속성을 보이는 조건이었잖아. 그치? 그럼 미분 가능성을 보이는 조건도 한번 봐보자. 미분 가능성. 어떤 함수가 있어? 야, 너 여기 x는 a라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미분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정확히 말하면은 미분 가능해? 라는 말은 미분 계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다고 하면 돼. 미분 계수는 뭐였냐? 이런 것들이었죠. 다 똑같은 말이거든. x는 a에서 너 미분 가능해? 라는 거는 여기 추가하자.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것도 f'a가 존재해?
라는 거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해? 라는 건 똑같은 말이야. 그럼 바꿔서 읽으면은 x는 a에서 미분 계수 있어? 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고, 너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있어?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고, 너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존재해?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얼마인지 묻는 게 아니라 일단 너 있어? 라고 묻는 거야. 미분 가능성은. 이해되겠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미분 가능성을 접선의 기울기로 보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 접선의 기울기. 즉 A라는 지점 여기 점이지. 이 지점에서 접선을 내가 하나 딱 그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접선 그을 수 있지. 그런 미분 가능한 상황이야. 라고 쉽게 보시면 돼요. 쉽게 보자면 이래.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순화시켜서 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영어가 이게 표현이 맞나? 요렇게 그려지면 돼, 그래프가. 스무스하게 그려지시면 돼요. 즉, 여기 스무스하다는 표현은 아주 이상한 놈 있지. 막 끊어져 있거나. 그지?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냥 마치 한붓 그리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안 되는 게 뭐냐? 그렇지. 뾰족한 부분은 안 돼요. 우리가 스무스하다라는 표현에서 뾰족한 느낌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한붓 그리긴 되는데 이렇게 되는 뾰족한 지점이 있지. 이 지점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읽으면 돼.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해되지?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의 느낌인 거야. 그럼 식적으로 접근할 때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 미분 가능성, x는 a에서 미분 가능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야, 여기서 이 친구 미분 가능해? 물어보면은 딱 하나만 지키면 돼, 얘는. 딱 하나만 지키면 돼. 좌 미분 계수와 우 미분 계수가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게 끝이야. 이제 마치 극한값의 존재 조건하고 똑같지? 좌 미분 계수랑 우 미분 계수가 일치하는지 보면 되는 거야. 자,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해봅시다.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제일 쉬운 걸로 우리 가보자.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해볼게. 제일 쉬운 친구로. 야, 이 친구 x는 2에서 미분 가능해?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 그럼 좌 미분 계수랑 우 미분 계수가 같으면 되거든. 형태는 뭐 쓸까? 요 친구 갖다가 쓸까? 요 친구 갖다가 한번 써볼게. 아니다. 요 친구로 갖다 쓰자. 맨 처음에는 요 친구 형태로 먼저 갖다 써볼게요. 2에서의 좌 미분 계수랑 우 미분 계수야. 그럼 좌 미분 계수는 x가 2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나머지는 똑같아요. 2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계산은 우리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얘는 뭐냐? x제곱이지. f2는 4지. 왜냐면 x제곱 빼기 4거든. 그럼 얘 계산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2로 되는 거지? 그럼 2를 갖다 그냥 넣으면 끝이죠? x 플러스 2는 무슨 함수니까? 다항함수잖아. 그럼 극한값 어떻게 찾아? 다항함수들은 그냥 냅다 대입이지? 얘는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2 넣었을 때 얼마 나와? 모르는 거니까 얼마? 4 나오고 얘는 4 나오겠네. 이게 뭐라고? 좌 미분계수. 자, 우 미분계수도 똑같지 않겠어? 사실? 하다 보면 얘도 얼마 나오겠어? 4 나오지? 이거 같은 거 확인되면 이제 나는 뭐라고 해도 돼? f 프라임 2가 얼마다? 4다 라고 확정 지어도 되는 거야.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같았기 때문에. 이거 괜찮지?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그럼 안 되는 거는 아까 뾰족한 거 안 된다며. 뾰족한 거 안 된다고. 뾰족한 거 봐봐. 일단 이거부터 봐볼까? 야,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거 봐봐. 얘랑 식이 다르지? 얘 이라고 해봐봐. 얘랑 식이 다르니까 2의 좌 미분계수 하면은 요 자리에 들어갈 식이 누구겠어? 좌 미분계수 하면 이 식을 갖다 써야 되겠지?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고 합시다. 이 식은 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좌 미분계수일 때 저기 fx는 얘를 갖다 쓸 거고요. 우 미분계수를 보일 때 fx는 얘를 갖다 쓰겠지. 그럼 값이 같을 수가 있겠어? 당연히 다르겠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겠지. 얘는 안 해봐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식이 달라버리는데 애초에. 그런데 식이 같아. 얘 끊어져 있진 않아. 끊어져 있진 않은데 이 친구가 절대값 x라는 식으로 한 번에 쓸 수 있지. 이 친구도 약간 같은 느낌이야.
요 지점에서 미분 가능해?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 선생님 요거를 이렇게만 해볼게. 여기가 이제 x는 1이거든. 야, 1이라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역시 좌 미분계수 할 때는 저기 앞에 있는 fx는 이 식을 갖다 쓰겠지. 근데 이 식은 이름이 뭐냐? 절대값 x-1이긴 한데 절대값 벗기면 이 식은 뭐야? 이거고 얘는 식이 다르지. 식이 다르면 당연히 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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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겠죠.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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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겠지. 이해되니? 실제로 한번 해보자.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fx가 이제 이 친구라고 해봐. 1에서 미분계수 확인하자. 1에서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예요. 1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야. 맞냐? 1에서의 좌 미분계수. f1은 얼마지? f1은 0이지? 안 써도 되겠죠? fx 그대로 쓰면은 절대값 x 마이너스. x에다 내가 어떤 수를 넣고 있는 거야? 1보다 좀 작은 거. 그럼 절대값 안에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얘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그럼 약분 되고 얼마 남아? 마이너스 1 나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자, 우 미분계수를 구해주면은 얘는 양수지? 그냥 튀어나와. 그럼 얼마 얘는? 1이야. 다르지, 서로. 그러니까 얘는 1에서 미분 불가능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프로 보자면 어떤 느낌이라고? 뾰족한 지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이라고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그래프로 보면 이래. 접선의 기울기잖아, 미분계수가. 야, 이쪽에서 올 때 접선은 1. 그러니까 우 미분계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1. 좌에서 올 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마1. 그러니까 둘이 어때? 달라. 라는 거야. 그래프가 만약에 스무스하게 그려져 있어. 그럼 요 지점에서 좌우를 볼 때는 야, 요 부분 확대를 해주면 어때? 여기 좌나 우나 기울기가 똑같겠지, 결국에는. 얘는 같은데 얘는 확연히 다르잖아, 좌우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봐보자.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연속하냐? 그건 맞아요. 그지? 그래프 연속해. 그럼 미분 가능하냐? 는 틀려요. 대표적인 발레가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 우리? 뾰족점이 들어가는 거. 첨점이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연속해, 여기서. 그치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아. 대표적인 발레로 이제 이 친구 넣으면 되는 거. 괜찮냐? 그래서 요거 두 개 방향성은 조금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98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뾰족한 지점들은 미분 가능하지 않다. 교재만 한번 얼른 읽어보세요. 지윤씨, 몸이 고장났어? 그러니까 뭐 했길래 어깨가 또 안 돌아가? 수영했냐? 그럼 뭐 했어? 응? 한 20시간 누워 있었냐? 현이 어디 갔다 왔니? 맞네. 응? 그 바다 뭐 해변 그 기차 앉아서 갔냐 너는? 너도 서서 갔냐? 밖에 바다 보이디? 어때? 그거 좋아 보여? 별로야. 그냥 인원수 끊어서 다 앉아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꾸역꾸역 밀어 넣어가지고 숫자도 안 센다니까? 여기 타세요가 아니라 그냥 앞에서 문을 열어주고 우다다다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데나 타가지고 어떤 칸에는 사람이 이렇게 막 꽉 차 있고 어떤 칸은 좀 여유 있고 모양이 좀 별로였어. 제주도는 비 안 왔냐? 그죠? 맑았어?
쌤 광주 돌아오는 날에 약간 흐리던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나도 제주도. 선생님, 목금토일 갔다 왔어요. 3박 4일, 목금토일. 그러니까, 쌤 일요일 날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진짜로 배 타고 가셨어요? 예, 뒤집 뻔했어요, 진짜. 절대 타지 마세요, 배. 내가 진짜. 내가 블로그를 했으면 강력하게 욕을 싸질렀을 텐데. 와, 최악이었어, 최악이었어. 왜 최악이에요? 멀미 때문이요? 아니, 배는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가 훨씬 커. 그래서, 쌤은 차를 싣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끔 고속도로 가다 만나는 그 엄청 큰 화물차 있잖아. 트럭. 거의 컨테이너가 실려있는 것 같은 그런 트럭. 그런 트럭도 실어, 배에다가. 많이 실어, 생각보다. 물류 차량인가 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차를 제외하고도 승용차가 내가 세보진 않았지만 한 200대는 들어간 것 같거든. 승용차만. 진짜 커, 배가. 그래서 배 안에 차를 싣는데 위에서 이게 땡 내려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고 여기 또 싣고 지하로도 내려가 차들이 막. 진짜 컸어. 그리고 배가 크다 보니까 다 있더라, 배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일단 배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뭐, 편의점, 파리바게트, 오락실, 노래방, 영화관도 있었거든. 영화관도 있고, 그냥 다 있어. 식당도 있고, 그냥 다 있었어. 있을 건 다 있었어. 객실도 있으니까. 응? 왜 최악이냐고?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이 그 객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미스터리 하더라고. 차를 싣고 가는 배잖아. 그 제주도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써져 있어. 4시간 반? 그래서 뭐 구경할 게 많아 보였어, 애초에. 그래서 좀 이렇게 배 안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약간 구경하고 금방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몰랐지. 이제 배를 딱 타니까 사람들이 그 홀이 엄청 넓고 막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면은 편의점 앞에 이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넓고 파리바게트 앞에 공간 되게 넓고 식당 공간 많아, 앉아서 먹을 때가. 뭐 안마의자 있는 코너도 있고 키즈 카페도 있고 막 다 있거든. 근데 그 모든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이미 다 앉아 있어. 자리를 이미 다 잡은 거지. 내가 말했지, 차가 한 200대 실린다니까. 엄청 많아, 사람도. 그래서 앉을 곳이 없어요. 쌤이 빨리 출발했거든, 목요일 날. 목포에서 8시인가 8시 반인가 출발하는 배였어. 그래서 광주에 선생님이 6시 좀 넘어서 출발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5시에 일어났어요. 5시 일어나서 6시에 출발을 해서 목포로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차를 싣고 막 이렇게 간 거야. 배고프잖아. 빵이 맛있어 보여가지고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샀어. 서서 먹었어요. 앉을 곳이 없어. 나는 빵을 샀잖아. 근데 파리바게트 앞에 거기 식탁들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객실 안에는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 이게 약간 객실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난 객실이 왜 있지 했는데 객실도 등급이 있어. 일반 객실. 근데 뭐 약간 스위트룸 막 이렇게 있어. 침대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뭐 4시간 갔는데 침대까지 쓰지? 너무 오버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 무조건 침대를 써야 되겠더라고. 이게 일반 객실은 그냥 딱 들어가면은 여기 군대 내무반처럼 생겼어. 여기 이제 이게 칸만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이제 누워서 자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 칸막이도 없어.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자고 가는 거야. TV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방이야. 이게 이제 일반 객실이에요. 이걸 무조건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일반 객실이야. 그래서 별다른 업그레이드 안 하면. 근데 여기 이제 누워서 가는 사람이 많이 없지. 왜냐면은 배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 엔진 소리가 좀 나. 덜덜덜덜 막 떨리는 게. 어디 앉아가지고 이제 좀 자고 싶어. 나도 피곤해가지고 기둥 같은 데 기대잖아. 덜덜덜덜 떨려 막 머리가. 배 엔진이 너무 크니까. 그래가지고 아는데 그냥 이제 깨 있는 상태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앉아서 먹을 때도 없고 어쩌다 자리를 잡았어. 근데 와이파이가 안 돼. 이제 바다 한가운데를 떠가다 보니까 기지국이 없는 거야. 데이터를 끌어올 기지국이 없어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간간히 터져.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아니라 데이터도 간간히 터지는 거야. 와이파이가 뭐야? 그러니까 나 선생님 그 5G인데 안 터져. 선생님 SKT인데 SKT가 제일 많잖아, 기지국이. 안 터져. 미치겠어. 핸드폰도 안 되지. 할 것도 없지.
그 가끔 이제 그 네이버 그 구글 지도 켜가지고 우리 배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만 이제 위성으로 보고 있는데 한참 남았지. 진짜 곤욕이었어, 곤욕. 내가 집에서 5시에 나왔잖아. 6시에 나왔잖아. 제주도 도착해서 또 차로 가래. 차 내리래, 이제. 차 실으신 분들은 차에 탑승해주세요 해가지고 차에 탔어. 근데 테트리스가 돼 있단 말이야, 차들이 또. 차들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내 바퀴에다가 막 다 묶거나, 안전벨트 같은 거를. 모든 차 내 바퀴를 다 묶거나. 그것도 일이지. 와서 직원들이 또 다 풀어주셔, 그거를. 직원들이 이제 경공문 들고 이제 한 대씩 이렇게 내보내. 내 차가 또 안쪽에 있었거든. 그래서 차에 타세요 했는데 차에 탄 상태로 한 30분 있었어요, 또. 차에 탄 상태로. 그래서 이제, 제주도도 하고 딱 내렸는데, 그때 시간이 1시 반인가 그랬어. 1시 반인가, 2시인가 그랬던 것 같아. 개고생했어, 진짜. 올 때가 이제 겁나더라고. 갈 때 고생하면서 오니까 올 때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갈 때는 그래도 설렜는데, 올 때는 그 4시간을 또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힘들었어. 올 때는 계속 그냥 자버리고 왔어. 좀 잤어. 누워가지고. 비행기 타세요. 비행기 얼마 걸리냐? 40분 걸리냐? 때면 30분. 그래. 비행기 타세요, 비행기. 다시는 차 가지고 안 갈 것 같아. 제주도 뭐 한 달 살이 하는 거 아니면은 차 가지고 안 갈 것 같아. 고생만 고생들 하고 너무 더웠어.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바닷가에 내렸는데 머리가 진짜 찢어지는 것 같더라. 위에가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실내 위주로 그냥 돌아다니고. 너네도 휴가 가면 너무 덥지 않았냐 이번에? 그치? 이게 뭐 물놀이를 가면 뭐해.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놀이를 못 하겠더라.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안 나가는 게 이번 휴가는 최고였던 것 같아. 쌤도 그래서 이번에 안 가본 실내 뭐 아쿠아리움도 처음 가봤어. 아쿠아리움 자체를 처음 왔다고요? 아니 제주도에서. 좋던데? 선생님이 아쿠아리움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여수가 가까우니까 그나마 여수 아쿠아리움 많이 가잖아. 거기랑 똑같은 곳이야. 아쿠아플라넷 하나 거. 근데 제주 아쿠아리움이 내가 알기로 규모는 아시아에서 제일 커요. 규모상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크게 해놨거든. 그래서 근데 좀 아깝잖아. 선생님 제주도까지 가서 아쿠아플라넷 왜 가? 이런 느낌이었거든.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가봤어 한번. 간 데 중에 거기가 제일 좋았어. 이번 휴가 때는. 시원하고요. 안에 그래도 볼 것도 많이 있더라. 뭐 여수 쪽 아쿠아리움 가면은 쇼라고 하는 건 많이 없어. 그냥 그 대형 수조 안에 이제 인어공주 분장한 분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수영하는 거 보여주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뭐 서커스단이 와 있던데. 외국인들이야. 약간 그 외국 형아들이랑 그 외국 누나들이 딱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봐도 서커스단이야. 그래서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쇼를 해. 어떤 한국이냐? 어떤 사람은 메인은 한국인이야. 연기자 같아. 나와가지고 뭐 해녀의 뭐 성장기 해가지고 막 전래동화 같이 막 하는데 애기들 보라고 해놓은 거구나. 이제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높은 점프대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복장도 약간 서커스복처럼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고 갑자기 막 와다다다 뛰어오더니 점프를 해. 밑에가 이제 물이거든? 그래서 다이빙 팍 하고 막 점프만 못 왔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 서커스 볼 일이 없잖아. 엄청 많았어. 미어 터졌어요, 사람이, 진짜. 앞에 관객들, 여기 돈 벌겠다 했어. 그래서. 아쿠아리움 사람 엄청 많고, 애기도 엄청 많고. 다 더우니까 안으로 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 더우니까. 잘 됐더라. 안에 식당도 엄청 크고요. 물고기는 막상 별로 안 본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 메인 수조가 엄청 크고, 거기에 원래 고래상어가 있었는데, 이제 없거든. 고래상어가 포획 금지야. 근데 우연히 잡혔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연히 잡힌 거를, 제주 아쿠아리움에서 이제 넣어놓고 이제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2마리가 잡혔는데 1마리가 죽었어.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1마리 풀어줘라 해가지고 풀어줬어요. 갇혀서 죽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명물이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그 대형 수조가 진짜 크더라고. 진짜 큰데, 그 체험이 있더라. 스킨스쿠버 체험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던데. 상어 엄청 큰 거 있는데 막 거기 들어가 있던데, 사람들. 스킨스쿠버 복장하고. 갈 수 있냐? 나는 못 하겠는데. 무서운데. 좀 상어 무섭지 않냐? 안 무서워. 나는 좀 바다가 은근히 좀 무서운 것 같아. 바다. 어떤 놈이 있어? 바다에는 상어 실제로 봤어요. 어디서? 저 영광 쪽 갯바위 갔는데 사촌 딸이랑 갔거든요. 응. 그래서 사촌도 소리 지르면서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고 물속 들여다보고 좀 보라고 상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상어 서식지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날씨가. 제주도는 이제 많고요. 제주도는 많고요. 우리 전라남도 쪽도 바다가 따뜻하다 보니까 동해 쪽은 없어, 상어가. 이쪽에 동해 쪽도 상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무서운 상어들이 좀 많아요. 남해 쪽은 이제 무서운 상어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상어들이 이제 많이 출몰하고 있지. 조심해야 돼, 상어. 상어 보고 무슨 해파리 해파리 엄청 많더라, 제주도. 난 그게 뭔지 몰랐어. 바다가 가니까 이만한 해파리가 있어. 맞아요. 그리고 이게 파란색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저게 뭐지? 쓰레기인가 하는데 군데군데 있는 거야. 아, 해파리인갑다 했는데 선생님 갔다 오고 이제 유튜브를 좀 키니까 유튜브에 엄청 많이 뜨더라 지금. 제주도에가 해파리 출몰이 엄청 많아져. 몰라, 뭐 이상했어. 그러니까 여기 동전 같이 생겼어, 동그랗게. 여기가 약간 살색 같은 흰색 느낌이고 이쪽 뭐 약간 파란색 있지 않았어? 그지? 파란색 보름달처럼 생겼는데 좀 이상해. 그래서 만지진 않았지. 엄청 많아, 근데 엄청 많아. 독 있대? 유튜브 봐봐, 엄청 많아. 지금 이제 너도 나도 또 달려가고 있어, 생물 유튜버들 지금. 이제 먹는 사람 나올 거다, 또. 죽진 않을 거야, 먹어도. 아무튼, 휴가는, 너무 더우니까 이제 뭘 어디 못 가겠더라, 생각은. 큰일이야, 어떡하지? 우리 이제 휴가도 못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올해가 되게 안 더운데. 끝났어. 이제 우리나라는 날씨가 계속 이럴 거야. 끝나버렸어. 올해 태풍이 올라오다가 소멸됐대. 갑자기 올라오지 않았어요? 소멸될 거래, 그것도. 그러니까 봐봐. 이게, 나는 그런 기사는 너 처음 봤어.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 일본 여기 있고. 태풍이 보통 이런 식으로 오잖아. 이런 식으로 오거나. 근데, 뭐 이게 돔 현상이라고 하더라,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돔에 휩싸여 있는 느낌이래. 이런 돔에. 열대성 그게 다 형성돼 있어가지고 되게 강력하대, 지금. 그래서 태풍이 오다가 여기를 못 뚫고 소멸됐대. 7호, 8호가 원래 온다 했어. 선생님 그래서 그 날씨 되게 보고 있었어. 왜냐면은 제주도 딱 갈 때 8호 태풍이 생성될 시점이었거든. 그 여기도 이제 오키나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 했었어. 제주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택도 없어. 태풍이 오다가 소멸된대, 그냥. 너무 여기가 세가지고. 열기가 세가지고. 미쳤죠? 이제 빨리빨리 이제 우리 해결책을 찾아야 돼. 이거 보시면 일본 한창 대지진 그러는데 지진 생기면 태풍 오지 않아요? 모르죠? 지진이랑 태풍이 관련이 있냐? 응? 쓰나미는 좀 엊그저께도 지진 났잖아. 봤어? 러시아 오른쪽 지진 났잖아요. 예, 또 지도를 그려볼까?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이쪽에 뭐 섬이 하나 있더만. 여기 반도가 있더만. 섬이 아니라 반도가 있어.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여기서 8.7. 8.7. 8.7. 불레골이잖아. 이쪽 태평양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화산 그 지진대잖아. 8.7. 일본 쓰나미 경보 났어. 3m인가? 8.7. 일본 예정이 지진이 8.3이었거든요. 모르지.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일본은 그러니까 맨날 지진 나는 거야. 이런 데는. 8.7 났어. 8.7. 엊그저께. 8.7. 일본은 좀 피하자.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일본은. 무섭잖아. 쌤도 올해 여름에 일본 가려다가 튼 거거든. 겨울쯤에나 가볼까 생각 중인데 갈 수 있을라나? 101페이지 1-3번 문제 봐봅시다. 1-3번 문제. 자, 보시면은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1에서 4까지 평균 변화율을 k라고 한대요. k부터 구해보자. 이 친구 1에서 4까지 변하는 거야. 그럼 평균 변화율은 4-1분의
F4 빼기 F1. 요게 평균 변화율이지? 요게 이제 K래요. 요게 K래요. 괜찮나? 계산 한번 때립시다. 3분의 F1은 3이고요. F4는 16에 4에 1이니까 21이냐? 괜찮아? 빼면 얼마 이거? 6이냐? 그래서 K 값이 일단은 6이에요. 자, 그놈을 가지고 리미트 X가 C로 갈 때, 자, 모양을 보니까 X 빼기 C에다가 FX 빼기 FC 이렇게 돼 있지. 이거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뭐로 쓸 수 있어? F 프라임 C로 쓰면 되죠. 요게 지금 얼마라는 소리야? 6이다. 이제 요런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지? 그걸 만족시키는 이제 C의 값을 구하시온데, 뒤에 이제 우리가 뭐 도함수 배운다면 쉽게 하겠지만, 지금은 정석대로 한번 해봅시다. 정석대로. 자, 리미트 X가 C로 갈 때, X 빼기 C분의, 자, FX 그대로 이제 쓰시고요. FC는 C제곱 C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괜찮나? 그지?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니까, 자, 계산하려고 보니까 분모가 일단 어디로 가버려, 얘가? 0으로 가버리지. 근데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 답은 얼마 나온다고? 이 친구가 6 나온다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답이 6으로 나와. 수렴하네. 수렴하는 거는 무슨 상황이야? 0분의 0꼴인 거지? 그럼 분자도 이제 어떻게 돼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X제곱에서 빼기 C제곱 왠지 세트 같이 보이잖아. 그 다음에 X 빼기 C도 세트 같이 보이잖아.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은 소거가 되네. 이런 형태. 얘는 또 뭐지? X 빼기 C에 X 플러스 C죠? 그러면은 보이니? 이렇게 한 번씩 약분하는 거 보이지? 그럼 리미트 X가 C로 갈 때, 아이고. 약분시켜버리면은 앞에는 뭐가 남아? 약분되니까 X 플러스 C가 하나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남는 거야? 1이 남지? 이 상태네. 여기다 이제 X에다 얼마 집어넣어, 우리? C를 넣어야겠지? C를 넣으면은 2C 플러스 1이 답이 나와. 여기 얼마라고? 6이라고. C가 얼마야, 지금? 2분의 5라고. 요렇게 이제 가자는 거지. 되겠죠? 처음에는 우리 연습. 안 쓸 거예요. 이제 점점 안 쓸 건데, 요 단원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씩만 연습을 합시다. 자, 2-3번. 자,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그 다음에 f의 x 플러스 1 빼기 5. 자, 이렇게 돼 있지. 이 친구가 지금 3이래요. 3이래. 자, f3 플러스 f 프라임 3의 값을 구하시오. 자, 보자. 2를 집어넣었더니 분모 0. 근데 답이 멀쩡해. 그 말은 얘를 여기다 넣어도 0이 돼야 되겠지. 넣으면 얼마야? f3 빼기 5. 여기 돼 있는 거지? 이게 0 돼야 돼. 그럼 F3이 얼마란 소리야? 5란 소리야. 됐지? 자, 근데 잘 봐봐. 디테일 하나만 좀 살리자. 다시 한번 디테일 한번 살릴게.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들어봐.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0이 됐네. 얘도 X에 2를 집어넣으면 0이 될 거야. 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야, 원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극한이지. X를 2로 보내볼 거야. 그럼 이 친구의 극한값이 얼마로 가? 0으로 가는 거야. 0이 되는 게 아니라 0으로 가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럼 X가 2로 갈 때 분자 부분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근데 이제 이 문제 맨 앞에 봐봐봐. 뭐라고 돼 있어? 그치, 다항함수라고 돼 있지. 다항함수는 어때?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대입이야. 그러니까 대입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게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구분을 못하면 아예 문제 접근 자체를 못해요. 그냥 애초에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대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 이해되겠지? 대입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구 한정으로 일단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항함수라는 말이 붙을 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잖아? F3은 5라고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이해되겠지? 이게 이제 정확히는 맞는 표현인데,
지금은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냥 뭐 대입했을 때 0이 돼 라고 해도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요거 하나만 좀 체크. 자, 그럼 이어서 해보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f에 x 플러스 1에, 자, 5 대신에 이제 뭘 쓰면 되는 거야, 우리? f3은 써도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우리 이제 모양만 살짝 봐볼까요? 모양만. 우리 프라임 같은 거 쓰려면 어디가 맞아야 돼? 여기하고, 여기 모양이 맞아야 되고, 여기하고, 여기 모양이 똑같이 맞으면은 프라임 그냥 쓸 수 있는 거지? 모양 맞추기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하고 모양이 맞아야 되고, 여기하고 모양을 맞게끔 써주면은 일단 오케이야. 그대로 쓰면 돼. 여기 얼마?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3.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만데? x 빼기 2지 사실? 그럼 이거 뭐 x 플러스 2를 이쪽에다 하나만 더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괜찮지? 요거를 맞춰서 쓰는 거야. 괄호 안쪽을 뭔가 바꾸는 건 힘든 일이잖아. 물론 바꿀 수는 있지. x 플러스 1을 뭘로 바꾸면 돼? t로 치환하면 돼. 만약에 이제 이 과정을 한다면은, 잘 봐. 이것도 한 번만 해보자.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은 x가 2로 가고 있어. 그럼 t는 어디로 가겠냐? 3으로 가겠죠. t는 3으로 가겠지. 보여? x가 2로 가는 상황인데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해버렸어. 그럼 x가 2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3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런 치환 과정을 거치면 얘가 리미트 t가 3으로 간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x 플러스 어디냐? x제곱 빼기 4가 있었지. x를 뭘로 쓰는 거야? t-1로 쓰겠죠? 그럼 이 친구가 t-1의 제곱 마이너스 4야.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ft가 되는 거고, 빼기 5 대신에 이제 f3을 써놨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이제 뭘 바꾼 거야? 괄호 안쪽을 예쁘게 바꾼 거야. 이 t는 또 뭘로 바꿔도 돼, 그냥? 아무거나 바꿔도, 아니지, x 플러스 1이 아니지. 이건 다른 문자로 대체시켜도 된다고, 이렇게. 다른 문자로 대체시킬 거 그냥 뭐로 시키면 된다고? x로 대체시켜도 상관없다고. 이해되겠지? 이런 과정을 거쳐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괄호 안쪽을 바꿀 수 없다면, 이걸 밑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좋죠. 이해되겠지? 자, 시작하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괜찮아? x를 2로 넣어. 부모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그러면 얘도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그럼 오케이야. 그럼 이 친구를 뭐라고 쓰면 돼? 그냥 f 프라임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나? 그 다음에 곱하기로 연결돼 있지? 이것도 어때? 2를 적용받으면 얼마야? 4분의 1 되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시. 리미트가 여기에 한번 적용, 여기에 한번 적용,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미트를 여기에 적용, 여기에 적용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여기서도 디테일 한번 챙길까? 자, 함수끼리 지금 곱해 있지? 리미트를 한 번 한 번 적용시키려면 뜯는 거잖아. 뜯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했냐? 그렇지?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어디에서? 2에서. 그치? 자, 얘 어때? 무슨 함수냐, 이거는? 유리함수지. 유리함수 저 친구 그릴 수 있냐? 어떻게 그려진 친구냐, 이 친구는? 기본 형태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미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점근선이 되겠네? 이렇게 생겼겠네? 2에서 어때? 네, 소위 연속하지? 연속하지. 연속은 붙여도 되고, 뜯어도 되고. 그지? 괜찮아, 이거? 괜찮아? fx 뭐라 했는데? 그치, 다항함수. 그럼 이 친구 분자 부분 어때? 다항함수지. 그 친구 이제 밑으로 나누는 거 문제 발생됐는데, 0 되는 거 보이지? 0 되는 거 보이지?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문제는 되는데 얘는 뭐로 쓰는 거야? 이걸로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운 거지.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뜯어서 해도 된다. 라는 거야. 뭐냐? 이게 얼마라고? 뭐가 그랬냐? 이게 3이래요. 이게 3이래요. 맞죠, 지금? 이게 3이래요. 곱하면 얘가 얼마란 소리야? 12란 소리지. 지금 물어보는 게 딱 이 친구 적용시켜서 물어보고 있죠. 괜찮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가야겠다. 예제 2번 굉장히 더러워 보이잖아? 그치? 그것도 한 번만 합시다. 우리는 숫자 바꾸기 2-1번에 2번 한번 해볼게. 2-1번에 2번 한 번만 해보자. 그건 연습 한 번만 좀 하자. 이게
나와요, 학교 시험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모의고사나 이제 이런 데는 안 써. 우리 이제 미분계수 부분에서는 뒤에 도함수 배우면 그냥 미분을 때리면 되니까 안 쓸 건데, 아쉽게도 중간고사 때는 많이 나와요. 모양 바꿀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니까 이거 한번 봐보자. x가 a로 갈 때 x-a분의 a 제곱 fx 빼기 x 제곱 fa 이렇게 됐냐? 자, 요거 모양을 한번 맞춰볼 거예요. 자, 일단 fx가 x는 a에서는 미분 가능하대요. 다음 극한값을 f'a 또는 fa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자, 맞추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부터 봐볼까? x 빼기 a 어때? 나쁘지 않지? 아주 좋지, 사실? 그럼 분자에도 사실 뭐가 있으면 좋겠어? 이게 있으면은 사실 베스트지. 근데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a제곱 fx가 있죠. 그럼 그걸 만들어야 돼. 뭐가 곱해져야 돼, 여기? a제곱 이렇게 곱해줘야지. 그래야 a제곱 fx가 일단 나오겠죠. 그럼 쓸데없는 게 지금 뭐가 나온 거야? a제곱 fa가 한번 빠지고 있지? 그럼 이거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a제곱 fa를 한번 더해줘야 돼. 그러면은 없앤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게 빼기 x제곱 fa가 또 보이는 상태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끊어서 보겠지? 괜찮아? 자, 끊어서 보자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 a제곱은 그냥 앞으로 빼버려야 돼. 숫자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적용받으면은. f'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a제곱 곱하기 f'a 이렇게 써도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뒤에 부분 이 친구에 이제 리미트를 적용시킬 건데 이 친구는 fa로 묶어지는 거 보이니? 그러면 이게 뭐가 남아? a제곱 빼기 x제곱 보이지? 자, 마이너스 잠깐 앞으로 빼버릴게. 그럼 x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a 하나, x 플러스 a 하나. 요것도 괜찮나요? 분모는 뭐가 있었어? x 마이너스 a가 있었어. 없어지고 리미트 적용받으면 a로 가고 있네, x가. 그럼 얼마야? 2a fa지. 2a fa. 그 놈이 빠지고 있네. 2a fa. 이 놈이 빠지고 있네. 이렇게 이제 좀 바꿨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문제도 더 뽑아줄 테니까 여기는 연습 좀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연습 좀. 괜찮죠?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좀만 하면은 금방 될 거예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3-2번 넘어가 봅시다. 3-2번. 책은 밀리면 안 됩니다, 얘들아. 책 밀리면은 쭉쭉쭉 푸세요. 이제 휴가도 끝났으니까. 자, 3-2번 보시면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2래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2래요. 표시 하나.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쭉 돼 있고 f에 a 플러스 2h 그 다음에 빼기 fa 빼기 gh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얘 값이 0이래. 값이 0이래. 그때 h분의 gh 그때 h분의gh라는 함수의 극한값 구해줘 라고 되어 있네. 이거 얼마야?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친구 모양 살짝 바꿔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2h 빼기 fa 하나랑 빼기 h분의 gh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 쓰는 거 혹시 괜찮니? 괜찮아?
여기 모양 한번 봐볼까? 요 모양은 또 뭐랑 똑같습니까? 미분계수 정이랑 똑같이 생겼지. 여기 A고요. 여기도 A고요. 어디가 맞아야 돼? 여기랑 여기 모양이 맞아야 되겠지. 위에는 EH네. 밑에는 H네. 여기를 뭘로 바꿔? EH로 바꿔. 괄호 안쪽은 우리가 손대기가 좀 힘들어. 괄호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럼 EH인데 원래 2는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1을 다시 해주면 없어지겠지. 원래 없던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자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A가 되는 거죠. 괜찮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자면은 F 프라임 A가 되는 거지. 정의야. 미분계수 정의 자체야. 이해되니?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는 위에 나와 있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2다. 즉 이미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고 값도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거기다가 이제 2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빼기 리미트가 이제 이쪽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겠지. gx가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이 친구도 우리가 맞춰주면은 리미트 이대로 써도 되지만 얼마냐? h분의 gh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떼서 봤을 때.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놈을 이렇게 뺐더니 값이 얼마 나온 거야? 0 나온 거지. 요거는 일단 뺄 셈이 된다라는 거. 그럼 얘가 값이 있다는 거지. 얘가 값이 있다는 거야. 얘가 어떤 특정한 값이 있다는 거야. 사실 값도 알 수 있어. 이게 얼마니까? 2니까 4니까 얘가 얼마면 좋겠어? 얘가 이제 4면 좋겠지. 그럼 이거 뭐야? 수렴하지? 0 넣었더니 분모 0이지? 수렴하지? 그럼 이 0을 여기다 넣어도 수렴하겠지? 그럼 G0은 얼마야? 0이지? 보여요? 추가적으로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게 뭐야? G0은 0이지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사실 그대로 이제 뭐 4다라고 끝내도 되는데 조금만 더 가볼게. 얘가 4니까 분모의 0, 이상한데 4야? 그럼 이것도 0이 돼야 돼. 됐지? 그럼 모양을 이렇게까지 맞춰주는 거라고. 할 필요 없지. 어차피 지금 묻는 게 요 놈 묻고 있으니까 답은 4인데, 조금만 더 해보면은, h 빼기 0분의, 0은 그냥 빼도 되잖아. gh 빼기 g0이 얼마였어? 0이라고. g0이 0이라고. 그러니까 얘도 빼도 상관없다고. 0들은 빼도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쓰면 된다고, 이거? g 프라임 0이라고 써도 된다고. 혹은 이런 모양도 가능. h분의 g에 0 플러스 h 빼기 g0이라고 써도 되죠? 이건 뭐야? 그냥gh지. g0은 0이니까 빼도 상관없는 거. 그럼 이것도 뭐야? g 프라임 0. 즉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친구는 g 프라임 0이라고 써도 되는 값.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 프라임 0이야. 근데 값이 이제 뭐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4니까 야 니도 4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4네 라고 이제 이렇게 갖다가 푸는 거야. 괜찮지? 모양 맞추는 거 이제 정리. 3-3번이 이제 오히려 더 쉬워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분 쉬었다 합시다. 문제 다음에 좀 늦어지긴. 5분만 쉬었다 하자. 현지는 제주도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서귀포 쪽 갔어?
뭐 했어? 그다음에 밖에 가고 음. 얼마나 갔지? 3박 4일 갔냐? 2박 3일 갔냐? 쌤도 마지막 날은 점심만 먹고 넘어왔어. 쌤도 마지막 날은 점심만 먹고 넘어왔어, 광주로. 그거에 아침만 아니, 배가 오래 걸리니까. 진짜. 배를 1시인가 탔는데, 광주 도착하니까 거의 7시, 8시? 참. 응? 진짜 피곤했어. 다시는 괜히 안 탈 것 같아. 서귀포 쪽 가면은 돌고래도 가끔 볼 수 있다던데. 그래요? 응. 돌고래 볼 수 있대. 제주도 밑에가 많대, 돌고래가. 응. 나는 못 봤죠. 선생님은 이번에는 동쪽 위주로 돌았어. 동쪽. 동쪽 그 성산 일출봉이랑 우도 이쪽인데 동쪽인데 쌤이 작년에 제주도 한번 잠깐 2박 3일 갔다 온 적이 있거든. 2박 3일 코스로 제주도를 한 바퀴 다 돌았단 말이야. 응. 그래서 뭔가 꼼꼼히 보진 않았는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어서 이번에는 오른쪽 위주로 3박 4일을 그냥 다 있었죠. 오른쪽 위주로. 근데 더워가지고 뭘 못했어 이번에는. 저번에 작년에 갔을 때는 쌤이 4월인가 갔거든. 그래서 되게 좀 괜찮았는데 너무 덥더라고 이번에. 자, 다시 봅시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은데 말이야. 시간이 없죠, 이제. 너네도, 그러니까 내가 뭐 경험이 없어서 뭐라 말은 못 해주겠지만, 20살 때? 되게 특이한 여행을 한번 가보래. 그러면은 그게 평생의 기억에 좀 오래 남는다라고 하더라고. 무슨 여행이야? 특이한 여행지. 살면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여행지. 유럽 같은 데 말고. 뭔가 굉장히 막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길 다시 갈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여행지. 인도는 좀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인도는 좀 위험해. 아이슬란드. 뭐 그런데 차라리. 그치, 북극 막 이런데. 스무고개. 북극 이런 데는 약간 좀 그런 곳. 이집트도 추천 많이 하더라, 이집트. 씻을 때. 그치. 근데 그런 고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20살밖에 안 된다 이거야. 선생님한테 이집트 가라면 난 죽어도 못 가. 힘들어. 그리고 너네도 이제 직장인이 되면은 자유가 사라진단 말이지. 왜냐면 휴가를 쓰긴 하지만 그런데 다녀오려면은 3박 4일로 되겠어? 그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가야 되잖아. 근데 직장인이 휴가를 일주일 쓸 수 있나? 못 써요. 직장인이 일주일 휴가를 못 써. 그나마 직장인이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설 연휴,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가 뭐 한 3박 4일인데 거기 이제 뭐 주말이 살짝 끼고 연차 뒤로 하나 딱 붙이고 하면 포도시 한 일주일 정도 만들 수 있을 거야. 근데 또 그러면 추석은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직장 생활하기 시작하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런 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을 때, 20살 이럴 때는 가까운 막 중국, 일본, 동남아 이런 데보다는 진짜 가기 힘든 곳을 가라더라고. 왜냐면은 시간이 정말 많을 때야. 20대 초중반까지는 시간이 진짜 많을 때니까. 이제 돈을 이제 빌려야지. 지원해주세요 라고 당당히 말해야지. 부모님한테 저 이제 가봐야겠는데요 말해야지. 혹은 돈은 벌면 되죠. 일주일 여행 가면 여행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80으로 깨지지 않아요? 어? 100만 원? 아니지. 최소 500만 원 잡아야지. 최소 500 정도는 잡아야죠. 최소. 멀리 가면 되게 그지. 비행기 티켓이 너무 비싸니까. 그지. 그런데 이제 너네가 이제 잘 알아보고 가야지. 그러니까 너네 이제 대학생이면은 뭐
내일 가고 싶은데 가야지? 이건 힘들지. 왜냐? 비싸거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잡는 거야, 계획을? 비행기 표가 제일 쌀 때 기준으로 이제 니네가 여행 계획을 잡는 거지. 왜? 대학생들은 시간이 아무 때나 되니까. 직장인들은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추석, 설 연휴 때 비행기 값이 싸겠냐? 비싸. 물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야.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대학생들은 비행기 표를 쫙 펼쳐놓고 이때 비행기 표가 좀 싸네? 이때 맞춰서 여행 계획을 짜면 되는 거야, 이제. 대학생들. 싸게 가면은 비행기 표 값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 2배 이상도 차이 나요, 비행기 표 값은. 그러니까 쌀 때 가면은 또 나름 저렴하게 갈 수도 있고, 패키지도 있고. 왜 못 가? 수업을 째면 되지. 휴학 안 해도 돼. 수업을 째면 돼. 걱정 마. 수업 안 가면 되지 뭐.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출결하죠. 그치, 뭐 대리 출석하거나. 당당히 가 그냥. 괜찮아. F 안 맞아. F 안 맞아. 걱정 마. 나 들키면 김현수 교수님한테 받아줄게. 뭐 이제 그건 니네 역량이지. 근데 야, 수업 빠진다고 해서 F가 나오는 건 아니야. 이제 선생님, 교수님들별로 제한은 있지. 근데 그거는 미리 말씀해 주셔. 학기 시작할 때. 제 수업은 4번 이상 무단 결석하면 F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셔. 그리고 강의 계획서라는 게 올라와. 그걸 보고 니네가 강의를 선택하는 거거든. 거기 적어져 있어. 이제 뭐 F 기준이 적어져 있어. 뭐 자기는 뭐 4번 이상 뭐 하면 적어져 있어. 그리고 다 돼. 재수강 하셔야 돼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아니요, 다음 학기 때요. 돈 버리는 일이죠. 귀찮기도 하고요. 야, 방법은 많아. 대학생들이 안 되는 게 어딨어. 약간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약간 이제 친한 의사를 만들어 놓으면 좋단 말이야. 친한 뭐야? 의사. 단골 의사. 그래서 약간 이제 거짓말을 치는 거지. 아파서 입원했다. 그래서 못 간다. 어때요? 증빙 서류 준비하면 되지. 가능하죠. 그런 건 만들면 다 만들지. 교수님이 뭐 거기 병원 전화해서 확인할 것 같아. 야, 수강생이 앞에 100명 앉아 있어. 이 사람이 교수님 저 아파서 지난 시간에 못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진단서 있고요. 그럼 그러냐? 하고 끝나지. 갑자기 막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이런 환자 입원한 사실 있습니다. 다 돼. 어떻게든 돼. 어떻게든 돼. 가면 돼. 그 인생의 추억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게 없어요. 빼면 돼, 수업. F 맞으면 어때? 난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 F 맞으면 어때, 뭐. 가능이지. 꼭 가보라더라고. 응? 아니, F는 없어요. F는 없어. D는 있어요, D. 근데 D는 재수강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재수강을 해야죠, 사실상. 너무 낮으니까 학점이, D는. 재수강 하면은 잘 나온 학점으로 덮어져. 그래서 재수강하는 거야. 내가 이걸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 C가 나왔어. 그럼 내가 그걸 다시 들어가지고 A가 나왔잖아? 그럼 그 과목이 A 받은 걸로 이제 덮어지는 거야, 성적이. 그러니까 재수강하는 거야. F는 강제예요. F는 강제로 재수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선택인데, 보통 이제 덮으려고, 보통 B보다 아래로 나오면 재수강을 하지. B보다 아래. B뿔보다 아래로 나오면 재수강을 많이 선택해요, 친구들이. 누가 주냐고? 나중에 취업할 때. 취업할 때 보죠. 학점, 졸업, 그거 학점 떼오라고 하면은. A뿔이 4.5예요. A가 4.0이고요. B뿔이 3.5. B가 3.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 근데 이제 니네가 뭐 대기업, 혹시 생각 중이시라면은, 네이버에 대기업 탈락 스펙 쳐보세요. 이 학점도 탈락하는구나가 보일 거예요. 보통 이제 대기업 가려면은 내 졸업 학점이 보통 한 4점 몇 돼야 돼. A 아니면 A뿔만 맞아야 돼요. 막 대기업 쪽 가려면은. 만점인데 A뿔이라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학점이야. 교수님이 기분이 좋으면 주시는 거예요. S는 없어요? 없어요. 원래 A, B, C, D만 있어. A뿔은 교수님이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A도 사실 교수님 재량이야. 몇 명 이런 거 없어. 학교에서 약간
한 뭐 30% 정도까지만 줄래요? 라는 약간 권고는 있는데 관심 없어, 교수님들은. 교수님이 곧 왕이거든.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뭐 약간 고등학교면은 교장 선생님이 교수님한테 뭘 할 수 있잖아.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뭘 할 수 있잖아. 학교는 교수님이 왕이야. 총장이 와도 교수님 이렇게 해야지 뭐 이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막 교육청 같이 저희 선생님 목 찌르면 잘리잖아요. 교수들이. 없어요. 안 잘려요. 어차피 사립학교잖아요, 거의 다 대학교는. 중립이면 찔러도 돼요? 뭘 질릴 건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너가 잘릴 가능성이 클걸, 그럼? 너가 잘릴 가능성이. 교수님은 진짜 큰 존재야, 학교에서. 큰 존재라서, 뭐, 이제 범죄를 저질리지 않는 이상은, 잘릴 일이 많이 없죠. 아니 이집트 간다고 일주일 빠지면 찍혀가지고 이집트 간다고 말 안 하면 되지. 내가 방금 말했다냐. 아파요. 아니, 어떻게. 그냥 솔직히 그거 어디 일주일 갔다 온다고 만약에 출석을 많이 못했어. 출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교수님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얘가 오늘 딱 출석을 불렀는데 얘가 안 왔어. 그럼 이제, 야, 너네가 하고 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너네한테 연락하지. 오늘 안 오냐, 오늘 안 오냐? 연락하지. 교수님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없어. 그냥 결석했구만. 체크하고 끝이야. 관심도 없어, 니네한테. 얘 왜 안 왔지? 네가 누군지도 모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교수님들은. 내가 말했잖아. 눈도 한번 못 맞출 거야. 교수님들 웬만한 좀 그 고지식한 교수님 들어오면은 말했잖아. 칠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그냥 쓰기만 한다고. 그럼 나가세요, 이제. 그게 끝이라니까, 대학교 수업. 쌤이 생각하기에는 교수님이랑 친해지는 게 좋아요? 안 친해지는 게 좋아요? 친해지는 게 좋죠, 무조건. 왜냐면 이게, 친해지면 이게 자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데. 일단 친해지면 손해볼 건 없지. 괜히 이제 친해지면 손해볼 건 없는데, 너무 잘하면 안 되죠, 또. 너무 잘하면 또 이제 대학원생으로 이제 잡혀간단 말이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곤란하죠. 약간. 왜냐면 친하잖아. 친한데 교수님이 대학원생을 제의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사실 나를 좋게 보고 있다. 능력을 높게 쳐주고 있다. 뭐 교수? 엄청 좋지. 내 대학원생은 돈을 못 벌죠? 대학원생 월급이 없는데요? 학생이에요. 대학원생은 학생.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면은 처음에 이제 한 2년,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논문 내고 통과가 되면 석사가 돼요. 아니요. 그냥 졸업장을 받는 겁니다. 석사라는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석사에서 한 번 더 대학원을 갑니다. 또 공부를 해요. 한 2, 3년 또 공부를 하고 논문 잘해서 통과하면 이제 박사 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졸업장을 받는 겁니다. 박사. 나는 이제 박사야. 이제 이 박사들이 지원을 하죠. 근데 이제 박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 사실 교수들은 초빙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야? 이 분야의 끝판왕인 거야, 이제. 의사들이 박사 학위를 따야 되는 아니요. 의사는 박사 학위를 따지 않아도 돼요. 의사 고시를 통과해야죠. 고시가 있잖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서도 박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우리가 보는 그 중진들 있지. 완전 의학 박사. 그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더 한 사람들이고. 박사는 이제 어떤 분야의 끝판왕이라서 이제 우린 믿기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자기 일이야. 즐거워. 예를 들어서 뭘 할까? 물리학 박사라고 할까? 물리학 박사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물리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연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들을 막 내는 사람들이 있겠지. 학술지에 막 실리고 외국 가서 공부하고.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막 좀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럼 이제 이 대학에서 저분 모셔올까? 우리 대학 교수님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초빙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교수가 되는 거예요. 혹은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어, 대학도. 우리 대학에 물리학과 교수 자리가 한 자리 빕니다. 하실 분? 이렇게 이제 공고를 낼 때도 있어. 최소 조건은 박사죠. 내가 박사 안 해도 교수 할 수 있어. 아니요, 못해요. 최소 조건이 박사입니다. 근데 지대를 건 교수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분야가 실용음악 이쪽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교수라기보다는 약간 특별교수 느낌인 거고, 특별 채용 느낌인 거고,
교수들 채용할 때는 최소 조건이 다 박사예요. 최소 박사 조건. 그래서 다들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 대학원 졸업하면 박사예요? 2번 졸업하면 박사예요. 한 번 졸업하면 석사예요. 그럼 교수가 20대일 수 있어요? 오, 가능하죠. 서울대 20대일 수 있어요? 선생님 대학 다닐 때도 30대 초반 교수님 계셨어요. 30대 초반 교수님. 엄청 젊어. 내가 옛날 말했을 거야. 통계학 교수님인데 외국인이었어. 홍콩 사람이었어요. 홍콩 사람. 근데 30대 초반 교수를 보잖아? 정상인이 아니야. 네, 진짜. 눈에서 약간 그러니까 길 가다가 말 안 걸고 싶은 타입이야. 예, 딱 보여. 와, 저 사람은 천재구나가 보여. 눈이 이미 미쳐 있어. 약간 광기가 있어 눈에. 응. 교육원에 그 교수님은 응. 그냥 물건으로 전화하고 취업한다고 했잖아. 그런 거죠. 엄청난 능력자들인 거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안 되지, 사실. 고등학교 조기 졸업. 그지, 조기 졸업하고, 대학교도 이제 뭐, MIT 막 이런 데 나와가지고 조기 졸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지, 거의. 그리고 이제, 나이랑 상관이 없거든, 대학은.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2학년인데, 난 대학원생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머리가 막 기똥차 막, 이 분야에서 거의 신들렸어. 그럼 나도 논문을 쓸 수는 있어. 누구의 힘을 빌리면 돼? 교수님의 힘을 빌리면 돼. 지도 교수님이 한 분 딱 계시고, 나랑 공동 저자로 이제 논문 같은 걸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 인정받으면은 바로바로 그냥 되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던 대학원 가서 2년, 3년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논문을 쓸 정도로 내가 똑똑해지는 거거든? 얘가 이미 똑똑하면은 대학원 갔어. 논문 샥샥샥. 석사야. 시간이 뭐가 필요해. 이미 천재인데. 그런 거지. 그래서 인정받으면은 좋죠. 너네도 이제 내가 추천은 감히 못 하겠지만 돈은 못 벌어요. 아니요. 요거 대학원생들은 돈은 못 버는데 교수가 되면은 나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쪽 가면 대부분 다 대학원 가죠. 아니, 이제 공대 쪽도 많이 안 가죠. 취업을 많이 하려고 하지. 교수님들? 그거는 이제 뭐 교수님마다 좀 다르겠지만 내가 이제 들은 걸로는 그래도 월 한 6, 700은 벌어요. 월 6, 700은 버는데 월급. 그리고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은 의사가 더 벌지. 근데 워라밸이 너무 좋아. 첫 번째, 사회적인 지위가 다릅니다. 너네 길 가다가 의사를 보면은 허리 90도 숙이면서 악수할 거야? 아니지. 그냥 지나가다 의사 보면 어때? 의사네? 끝이잖아. 근데 너네 지나가다가 교수님을 보면은 인사를 하게 돼. 그리고 너 딱 어디 자리에서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는데 이 사람이 의사야. 근데 어디 자리에서 명함을 꺼냈는데 뭐뭐 대학교 교수야. 느낌이 어때? 좀 달라. 사회적인 지위가 벌써 달라. 교수는 거의 지식인의 끝판왕인 느낌이라서 머리에 든 거 많은 사람, 잘난 사람 이게 딱 있어. 그래서 사회적 지위도 중요해요. 돈보다도. 두 번째는 아까 내가 말했던 워라밸. 교수님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비 오냐? 안 오는 거 같은데. 비 온다. 비 많이 오는데? 비 쏟아져. 몰라. 소나기 오는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몰라. 나 주택이 못 좋아해. 온다 했어? 나도 우산 없는데. 아무튼 교수들은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워라벨이 대학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야. 수업 한 2개만 해주실래요? 이런 느낌이야. 아니, 이제 보통 뭐 월수금?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초빙하는 이유도 딱 하나야. 좋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강의 조금만 해주세요. 남은 시간에는 개인 연구야, 다. 교수님들, 원래. 교수님들 제 학생한테 관심 없어. 자기 연구야. 자기 연구할 건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거야. 그걸 이제 빌미로 월급을 받는 거지. 그리고 교수실이 있어. 교수실이 크기가 이 정도 돼요, 지금. 여긴 자기 공간이야. 교수실 안에 가벼운 뭐 세면할 수 있는 화장실도 있고요. 뭐 서재도 있고요. 자기 공간이야. 그래서 학교, 살아도 돼요. 간이침도 다 있어, 교수님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근데 좀 무서워, 교실 들어가면. 약간 그 광기를 본다니까? 너네 진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랑은 말 섞어보면 느낌이 확 와. 빨리 도망가야겠다가 와, 느낌이. 쌤도 이제 수학 전공이다 보니까 가끔 교수님실을 찾아갈 때가 있어.
어거지로 이제 가야 돼. 뭐 때문에 가야 돼. 가잖아? 무섭다니까. 빨리 나오고 싶다니까. 그 화이트보드가 이렇게 있지. 칠판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칠판이 돌아가는 칠판 있지. 와, 그 영화에서만 보던 여기 뭐 외계어가 막 휘갈겨져 있어. 막. 이거 돌리잖아? 이만큼 글씨가 또 있어.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막. 근데 좀 소름 돋잖아. 우리 같으면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싶어, 그냥. 컴퓨터하고 놀고 싶잖아. 이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막 혼자 여기다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수학 아이디어 막 이런 사람들이야, 교수님들. 이런 공부가 좋은 사람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수실, 그 다음에 수업이 하루에 한 2개 정도밖에 없어. 많아봤자 2개야. 출근 시간, 수업하기 전에 오면 돼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 수업은 빨리 끝나. 번개도 쳤어? 휴강 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워라밸 엄청 좋지. 내가 본 교수님들은 대부분 그랬어. 너네가 좀 아침형 인간이면은 9시 수업 잡으면 돼. 대학생들은 욕을 뒤지게 하겠지만 내가 9시에 수업 열면 대학생들은 수업 들으러 와야 돼. 그럼 난 9시에 출근해서 수업 한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시간 반 하면 10시 반이지. 그때 이제 어떤 교수님들은 연강할 때도 있고 보통은 이제 하나만 해요. 그리고 교실에 가서 좀 쉬고 커피 마시다가 밥 먹으러 가. 교수님들끼리 또 친하거든. 같이 밥 먹으러 가. 밥 먹고 들어오시고 커피 한 잔 또 때리고 있다가 오후 수업 한 2시쯤? 하나 하면 3시 반 정도에 끝나겠죠? 그럼 일정 없어. 퇴근하셔도 되고. 연구하고 싶으면 연구하셔도 되고. 그런 거야, 교수님들은. 그러면서 월급이 6, 700? 그 다음에 아마 수업이 월화수목금 있는 것도 아니야. 보통 월수금. 한 주 3일째 정도? 당연히 주말은 수업 없고요. 대학생들이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대학생들이 방학이 길지? 대학생들이 보통 3월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 3월, 4월, 5월 다니고 6월 중순쯤에 방학이에요. 그러면 대학생들 방학이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 8월까지야. 2달 반이야, 방학이, 대학생들은. 9월 달에 또 시작이니까, 2학기가. 대학생들은 방학이 뭐예요? 뭐 알아서 이제 할 거 하면 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자유의 꿀맛이지. 내가 말했잖아. 대학생들이 가장 좋은 거. 아침에 눈 떴어. 오늘 뭐 하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왜? 할 게 없거든, 오늘 지금. 그게 좋은 거지, 대학생들. 겨울방학 뭐? 똑같아요. 9월, 10월, 11월 하고, 이제 12월 한 초쯤에 이제 끝나. 중순까지도 안 가. 보통 12월 초쯤에 이제 다 끝나고, 그냥 겨울 방학이라는 개념이 없어, 대학생들은. 내가 갖고 있는 시험이 끝나는 순간 난 방학 시작이야. 왜냐면 듣는 수업이 다 다르잖아. 듣는 수업이 다 다르면은 듣는 수업마다 그 시험 시간표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내가 보는 시험이 마지막으로 끝나면 난 방학이야. 수업을 막 시험 되게 빨리 보는 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남들 시험 보고 있는데 난 방학일 때도 많아, 사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수업 개수를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럼요. 시간표를 니네가 짜는 건데요. 내가 한 개만 듣고 싶어. 한 개만 들으시면 돼요. 뭐 미래에 내가 힘들겠지 뭐. 내가 올해는 안 듣고 싶어. 이번 학기 때 좀 안 듣고 싶은 기분이야. 안 들어도 되지. 미래에 내가 힘들 뿐이지 그러면. 보통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제 많이 듣죠. 그럼 4학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학년 1학기 때 수업 1개, 4학년 2학기 때 수업 1개 이렇게만 들어도 졸업이 돼. 앞에서 많이 땡겨 들어놓으면. 계절학기도 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신청하면은 1개, 2개 정도. 이것도 웬만하면 꽉꽉 채워서 들어놓는 게 좋아. 왜냐? 많이 들어놓잖아? 4학년 때 개꿀이라니까. 4학년 때 이제 뭐 하느라 바빠, 우리? 취준하느라 바쁘니까 4학년 때 수업 1개, 일주일에 수업 1개 있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1, 2, 3학년 때 이제 열심히 좀 채워놔야지, 학점을. 졸업 학점을 채워놓고 이제 하는 거라서. 그것도 있어. 진짜 좋아. 선생님이 젊은 교수님 또 다른 분도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30대 후반 정도 됐었어. 수학 교수님이셨는데, 좀 보기 좋더라고. 내가 옛날에 말했을걸? 학교 이제 끝나고 나도 운동장에 이제 잔디가 쫙 깔려 있으니까, 운동장 옆으로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돗자리 깔고 치킨 시켜 먹거든, 대학생이니까. 그냥 돗자리 깔아, 아무 데나. 눈치도 안 보여. 다 그러고 있으니까. 깔고, 전화해서 치킨 시키고, 여기로 갖다 주세요 하면 갖다 주거든. 어딘 대충 하니까. 이제 바로 캔맥주 딱 까고, 거기서는 치킨 먹고 이제 이러고 놀고 있는데, 교수님이 딱 지나가. 내 가족들이랑 지나가더라고. 애기가 이제 막 걸어다니는 애기야. 그래서 얼마나 그게 난 되게 예뻐 보였어. 그때 시간이 한 3시, 4시밖에 안 됐었거든.
아, 근데 어떤 직장인이 3시, 4시에 가족 손잡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겠냐, 거기를. 보통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오면은 애기들은 막 다 저녁이니까 막 이러잖아. 뭔가 더 가정적으로 보이더라고, 이것도. 그리고 얼마나 이게 딱 어깨가 살겠어. 우리가 근데 4명, 5명 있으면 우르르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인사드렸거든.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를. 그러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야? 그럼 벌써 이게 다르게 본다니까? 대학교는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돌아다니잖아.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어디 가세요 막 하니까 다 쳐다보지 또. 그러면 가족들이 옆에 있는데 얼마나 이 어깨가 올라가겠냐. 교수님. 멋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쌤은 진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탑3 안에 항상 교수라는 직업은 있어. 무조건. 응? 나머지 2개 뭐 의사죠.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 의사. 하나는 뭘까? 장군? 어떤 거? 아, 군인? 군인도 뭐 괜찮긴 하지. 근데 요즘은 대우가 별로 안 좋아서 좋은 직업인 것 같진 않고 군인은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고 뭐 대기업 들어가면 좋겠지 뭐. 근데 이제 교수 하시면은 이제 그게 좋다. 워라밸이 좋다. 그 연구년이라는 것도 있다니까. 연구년. 연구년이라고 해서 5년 정도 대학에서 이제 강의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1년 휴가를 줘. 휴가가 1년이야. 유급이죠. 월급 나와요. 1년 휴가인데 월급은 그대로 나오고요. 학생들 가르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1년 동안 하고 싶은 공부하고 오라 이거야. 그럼 또 이제 우리랑 생각이 다르잖아. 1년 휴가 뭐 하고 싶어, 우리? 맞지? 여행 가서 이제 빨리 놀아야지. 그 사람들 1년 휴가 받으면 뭐 하는 줄 알아? 바로 이제 저기 미국이나 영국으로 날라가.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되게 유명한 대학 가가지고 도서관에 박혀요, 이제. 희열을 느끼나 봐, 막.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자료들을 거기 가서 막 보면서 도서관에 박혀가지고 진짜 1년 동안 연구하다 온대, 자기 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치?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잖아? 너네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국영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하나만 하는 거야. 그럼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생각보다. 파도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내 기준에서 뭔가. 다양하니까, 분야는. 아님 말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화학이 재밌어. 화학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그거 파다가 또 희열을 느낄 때가 오겠지. 야, 실제로 화학과 학생들 화장품 만들어 쓴단다, 여자애들. 상상이 되냐? 기본 화장품 만들어서 쓴대, 화학과 애들은, 화공 애들은. 이제 지식이 되니까. 우리 고등 수준의 지식이 아니잖아, 걔네들은 이제. 실습 같은 거 가면은 화장품 만드는 실습 같은 게 있대.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얘가 실력이 느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 뭐 기초 화장품 같은 거는 만든대, 직접. 어? 마약? 만들지. 화학과 사람들은 마약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가능해요. 왜냐면 마약 성분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조합만 하면 돼. 나와 있어. 야, 전 세계에 있는 마약은 누가 만드는 건데? 그럼. 화학 전공한 누군가가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유통되고 있는 거지. 마약이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 채굴하는 거 아니잖아. 마약은 합성이잖아, 합성. 전 세계에 있는 화학자들이 열심히 만들고 계시죠, 마약. 그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거지. 다 가능하죠. 그건 뭐약 처방받아서 약 하나 막 구매하고 그리고 마약성을 찾아서 그런 경우도 많죠. 실제로. 말이 마약이요? 안 걸린다면요? 안 걸린다면 뭐 아주 많이 벌겠죠. 걸리면 이제 감옥 가야 되니까 안 되죠. 마약 할 거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면 안 되지. 마약이 합법인 나라들이 있잖아. 거기 가서 이제 팔면 되지.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안 되고요. 유럽 쪽은 합법인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몇몇 마약들은 합법인 데가 있어. 브라질은 합법이 아니라 강제 합법이죠, 걔네들은. 법이고 뭐 그냥 하는 거야, 걔네들은. 얘는 그냥 하는 거고.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막 제가 신종 마약을 만들어요. 그럼 넌 떼돈을 버는 거야. 대신 이제 몸조심해야 되지, 몸조심. 그럼 진짜 몇백억 벌어. 쌤도 잘 모르지만 진짜 어디 세관 같은 데 가면은 한 이만한 그 랩핑에 쌓인 무슨 코카인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막 몇십억이라며. 이만큼 쌓여있어. 쬐깐에. 이게 몇십억이래. 양이. 근데 이제 이런 거 들여오는 거 보면은 왕만큼 들어오잖아.
그럼 이게 몇 천억이지, 사실. 몇 천억짜리가 들어오는 거지. 몰래 그렇게 들어오는 거, 몰래. 근데 이제 그거는 위험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합법인데, 외국은 합법인데, 마약이 합법인 나라들은 내가 봤을 때 치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치안이. 그런 거를 합법시켜주면 치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딱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거야, 사실은. 총기, 우리나라는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 총 맞을 확률이 있어? 사실 거의 0에 수렴하잖아. 우리나라에서 길 가다 총 맞을 확률. 미국은 어때? 길 가다 총 맞아, 그냥. 진짜로. 왜냐면은 길 가는 사람들 여기 허리춤에 총 하나씩 다 있을지도 몰라. 왜? 총기가 합법인 나라니까. 혹은 불법이어도 그냥 갖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래서 외국 가서 니네도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외투나 이런 거 입었을 때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 총 맞아. 왜요? 총 꺼내는 줄 알고 총 먼저 쏴버린다 했어. 습관이 총 맞는 거지 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진짜 외국에서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 뭐 이게 뒤춤에 손이 간다? 총 맞아. 왜냐면은 서로가 총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갑자기 총거리에서 날 쏘면 어떡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한다? 내가 먼저 쏴버리는 거야. 근데 지가 먼저 쏘면은 응. 그 쏜 사람 감옥 가지 않아요? 감옥 가겠지.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야, 우리는. 우리는 뭐 총을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외국은 집에도 총이 다 있잖아. 자기 보호 목적으로. 알죠? 집에 총이 다 걸려 있어요, 막. 호신용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이렇게 문을 똥똥똥 했는데 약간 이 사람이 좀 쎄해. 그럼 총 맞는 일이 많다니까? 만약에 니네가 집안에서 딱 이걸로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약간 이러고 있어봐. 총 맞는 거야, 그러면. 총 맞는 거.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경우들은 거의 다 그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 미국 사람들은. 정당방위가 좀 인정이 잘 돼.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지. 조심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야, 사실. 치안 쪽으로는. 마약 금지지, 총기 금지지, 우리나라는 성매매도 금지지, 공식적으로. 외국 같은 데는 성매매도 합법인 나라들이 있어. 그럼 얼마나 좀 보기가 안 좋냐, 솔직히 말해서. 엄청 다양해,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안이 좋고, 새벽 2시, 3시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길 다니면서 술집 가고 막 이러잖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 그 저녁 12시에 밖에 돌아다니는 거.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외국에서는 저녁 9시 이후로 돌아다닌다? 강도 당해요. 강도 당할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100% 강도를 당해요, 그냥. 왜? 총 든 놈들이 저녁 9시에 이제 길가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지나간 애를 털려고. 얼마나 나오지만 얼마 나오잖아요.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하면 약간 파밍하는 거지. 총 들고 파밍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은 아예 못 돌아다녀. 저녁 이후에는. 저도 총 가지고 있어요. 가질 수 있냐고? 외국은 일단, 외국도 근데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총기를 가지려면 허가가 떨어져야 돼. 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루트가 훨씬 더 많지. 그냥 총 사고 싶어요 하면은 우리나라 당근처럼 살 수 있죠. 총알이랑 살 수 있지. 공식적으로는 미국도 그 허가 받은 사람만 살 수 있거든. 근데 웬만하면은 다 구할 수 있지, 미국. 총기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총이 실제로 있어야 되고, 내가 봤을 때 미국 살려면 총이 있어야 돼. 자기 보호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려면은 얘들아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뭘 해야 되겠냐, 우리나라 살려면은. 그렇지. 우리나라는 답이 그거야. 뭐. 저희 나라가 교육열 제일 세대. 쓸데없이 센 거죠. 그쵸? 따라올 사람이었는데 쓸데없이 교육열만 세가지고. 쓸데없이 센 거야, 쓸데없이. 근데 어떡해. 다 센데, 살아남으려면 우음에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낭비야. 내가 봤을 땐 좀 낭비야. 우리가 지금 국영수 배우는 수준까지 할 필요가 솔직히 없을지도 몰라. 수학을 막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수학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유명한가? 그렇지 않아. 생각보다. 유명한 수학자 우리나라.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허준이 교수님 나오긴 했지만 없어. 우리나라만큼 수학하면 다 천재여야 되는 거 아니야?
없어. 근데 어디까지 하니까 우리나라는 딱 여기까지 하니까. 고등수학까지 하니까. 고등수학까지는 천재가 아니지, 사실.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 천재가 되려면 이제 뭘 해야 돼? 대학교 가서 수학 전공을 해야 돼. 너네 중에 수학 전공하고 싶은 사람 있어? 없어. 너 단 한 명도 수학 전공하고 싶다는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 아직도. 맞잖아. 누가 하고 싶겠어, 솔직히.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명한 수학자들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유명한 기술자들 우리나라가 넘치지. 공대, 공학 계열 쪽 우리나라 넘치지, 인재가. 삼성 봐봐. 삼성 기술력 봐라. 그 외계인 하나 잡아놓은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짜로. 이번에 뭐 폴드 7인가 나왔더만. 플립 7인가. 와, 봐봐. 그냥 기똥 차요, 아주. 엄청 얇고, 뭐 접었다 폈는데 이제 그 선도 잘 안 보이더라, 이제 접었다 폈는데. 무게도 가벼워지고. 우리나라 삼성밖에 못 하잖아. 그 중국이랑 이런 데가 따라하려고 했다가 다 실패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 스마트폰 점유율이 삼성이 지금 거의 30-40%대 가져가고 있어. 아이폰의 나라에서 삼성이 이제 30-40%대 지금 차지하고 있어. 아이폰도 좀 망해가고 있어요. 그치. 삼성이 내가 봤을 땐 이겨, 이제. 아이폰은 이제 디자인 빼면 혁신적인 게 단 하나도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아이폰이 팔린 이유는 딱 하나야. 디자인 예뻐서. 그거 빼고 혁신적인 거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 스티븐 잡스 그분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는 원래는 그전에는 뭔가 신작 발표할 때마다 막 어떤 기능이 추가될까 막 이런 두근두근함이 있었는데 일도 없죠, 이제. 맨날 디자인만 바뀌고. 삼성은 지금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기능들을 막 추가하고 있지. 삼성 뭐 AI 같은 것도 장난 아니야, 지금. 구글이랑 같이 만들었어, AI를, 삼성이. 삼성이 구글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AI 그거 프로그램이 구글 거 쓰고 있어, 삼성은. 엄청나, 기똥차대, 진짜. 대화가 그냥 된대, 이제 안 심심하겠어, 혼자 있어도. AI랑 대화가 된대, 그냥. 다 돼. 사진 편집도 마찬가지고, 카메라 기능도 마찬가지고, 그냥 거의 진짜 끝판왕이. 삼성은 진짜 그 삼성을 바치고 있는 인재들이 다 이제 너네 같은 애들인 거야, 이제. 열심히 대학에서 이제 공대 나와가지고 갈아 넣는 거지, 이제. 보자. 사다에서 한번 봐보자. 자, fx가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자, 이런 거. 그럼 이제 우리는 가볍게 뭘 생각하면 진짜 편해? 뾰족점 생각하면 편해.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그냥 이런 친구를 생각하면 돼. fx가 이런 친구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아? 그럼 이게 여기 x는 0에서거든? 그냥 잡아도 돼. fx를 그냥 뭐라고 잡으면 되는 거야, 우리? 절대값 x 같은 애로 잡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자, 그런 친구인데 이제 x는 0에서 미분도 가능해지는 친구를 골라보래 라는 거야, 지금. 기억 봐볼게요. xfx지? 했나?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친구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친구가 들어간다고 치면 내가 갖고 있는 함수가 x 절대값 x 이렇게 되겠네. 이 친구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 볼 거거든? 그럼 일단은 뭘 봐야 돼? x는 0에서의 좌미분계수, x는 0에서의 우미분계수가 같은지를 보는 거야. 자, 한 번만 해보자. 좌미분계수 봐볼게.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x는 0에서니까 뭘로 쓸까? x 빼기 0에 잠깐만 이름 hx라고 합시다. 그래서 x 빼기 0에 hx 빼기 h0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 괜찮냐? 0에서의 좌미분계수야. 이거 해보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거고요. 분모는 0이고요. 분자는 hx, 이놈이지? x, fx. h0은 얼마야? 0이지? 안 써도 되겠네. 이게 끝이네. 0 넣으면 얼마 나와? f0이지? f0 얼마야? 이게 지금 fx가 얼마야? fx 이거였지? f0 얼마야? 0이야. 우미분계수면은 요것만 달라지겠죠. 식 달라지는 거 있겠어? 없겠지. 괜찮아? 여기가 이제 달라지겠네. 조금만 더 디테일 잡아볼까? 요거죠? x 날렸어. fx가 뭐라고? 요거라고 지금. 됩니까? 요거까지 대입해서 하면 되고. 그래프로 만약에 본다? 그래프로 본다? 잘 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친구가? 어쩔 때 이렇게 나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괜찮니? 그럼 내가 그려볼게. hx를 한번 그려볼게. 얘가 xfx야. xfx야. 맞지? 그럼 이 친구가 hx도 두 갈래겠네?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도 하나 그려질 거고, 이렇게도 하나 그려지겠지. 이건 언제일 때야? 0보다 클 때고, 0보다 작을 때죠. 그럼 hx를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로 보자면은, 0보다 클 때는 x제곱,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괜찮아? 이게 hx야. 나한테 뭐 물어보고 있냐? 0에서 미분계수 있어? 물어보고 있지. 0에서 미분계수 어때? 있지. 똑같지, 지금. 둘 다 0이지. 답이 얼마였어, 아까? 0이었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자라는 거고. 니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답이 기억 지그신 거 보니까 니은이 안 되나 봐. 니은도 한번 해볼게. 자, 니은에 있는 친구는 선생님이 gx라고 한번 이름만 잡아볼게. 얘가 x제곱 플러스 절대값 fx. 이렇게 지금 그냥 fx네. fx 이렇게 나와 있어요. fx가 어떤 친구야 지금? 절대값 x 이런 친구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두 갈래였으니까 gx도 두 갈래겠네. 어떻게 나올 수 있냐? x제곱 플러스 x 혹은 x제곱 마이너스 x. 얘는 x가 어쩔 때?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됐지? 자, 그래프로 보자면은 x제곱 플러스 x를 그리면 되는 거네. 쟤는 x절편이 얼마야? 0하고 마이너스 1이냐? 뭐 이렇게 생긴 친구야. 근데 어디만 그리래? 0보다 클 때만 그리래. 그럼 어떻게 생겼겠냐? 이쪽만 생기겠지. 얘는 어떤 상태야? 0하고 1인 상태지. 어디만 그리래? 0보다 작은 것만 그리래. 이런 그래프야. 야, 여기서 미분 가능하냐? 묻고 있는 거거든. 어때? 뾰족하지. 우미분계수일 때 접선의 기울기랑 좌미분계수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극명하게 다르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림으로 봐도 미분 불가능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되겠지? 근데 그림으로 보는 거는 사실 완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대놓고 지금 미분 불가능이 보이는 건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 애매한 부분들도 생겨. 애매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니까 뭐도 해봐야 돼, 우리?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같은지 식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 자, 넘겨보세요. 도함수 한번 가보자. 도함수. 이제 어려운 거는 귀찮은 거는 끝났고요. 다만 도함수를 쓰려면 얘들아 정의는 좀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정의는. 선생님이 오늘 정의까지만 설명할 테니까 도함수가 뭔지 잘 봐봐. 자, fx가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해보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마이너스로 해볼까? 자,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달래. 이게 기호로는 뭐였지? f 프라임 2지? 이걸 구하려면 우린 뭔 짓거리 해야 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 이걸 이제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모양 하나 더 있었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빼기 f2 이렇게 하거나 괜찮지? 어찌됐건 간에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이 친구를 한번 봐볼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는 여기다 넣는 거니까 2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h에다가 f2는 얼마냐? 2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 한 번만 이제 위로 올라와가지고 계산만 마저 해보자. 0으로 갈 때 h 제곱이고요. 플러스 4h 나오고 빼기 h 나오지? 그러면 3h 남겠네. 그냥 플러스 4가 나오고 2 빼고 2 빼니까 걔는 사라지겠다 하는 요 정도. 그럼 h로 한번 나눠지지? 나눠지면 뭐가 남아? 이렇게 남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앞에서 배운 거지, 미용지정이. 자, 기껏 구했어. 기껏 구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고생했어 하면서 x는 3에서 미분계수 한 번만 다시 구해줄래? 라고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이 과정을 다시 하셔야 돼요. x는 3에서의 미분계수 구해달래. 이 과정을
바꿔서 다시 계산 다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지? 또 열심히 해서 구했어. 그랬더니 야 x는 4에서 미분계수는 얼마야? 또 물어봐.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직접. 이해되지? 이질거리를 막 하다 보면 짜증이 나 안 나? 나지? 그러니까 규칙을 만든 거야. 규칙을 만든 거야.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아, 나한테 계속 묻는 게, 야, F'2가 얼마야? F'3은 얼마야? F'4는 얼마야? 계속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나는, 야, 그냥 F'X를 내가 구해놔버린다. 라는 거지. 이 식을 내가 미리 구해놔버릴 거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F'2 물으면 2만 집어넣으면 되게끔. F'4를 물어보면은 4만 집어넣으면 되게끔. 요 구조를 이제 만들자라는 거거든. 그럼 정의는 똑같이 가는 거야. F'X를 직접 구해보는 거야. F'X를. 리미트 X가 H라고 해볼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자, 특정 지점 플러스 H 빼기 특정 지점이었는데 이 특정 지점이 아니라 이제 어딘가의 지점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어딘가에 있는 지점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지? 요 자리가 2였으면 뭐였어? 2에서의 미분계수였잖아. 근데 그냥 어딘가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버릴 거야. 됐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요게 이제 전개를 해주면 저기다 넣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H의 제곱에서 한번 빼는 거니까 요렇게 빠질 거고요. FX는 빼는 거니까 X제곱에 플러스 X 여기까지 되겠다. 괜찮니? 쭉 써본 거야. 그럼 X제곱 날라가요. X도 날라가네. 됐지? 그럼 H가 하나씩은 다 있죠? 나누면 어떻게 되냐? H가 0으로 할 때 나누면은 2X 플러스 H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H 하나씩 이렇게 날리면은 H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뭐가 남아? 2X 마이너스 1이 남지. 이게 뭐라고 지금? F 프라임 X에서 시작한 거였잖아. 그럼 아까 이제 우리하고 했던 F 프라임 2 물어봤었어. 얼마였냐? 3이었지? 여기다 이제 2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3이 나오는 거야. F 프라임 4를 물어보면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4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킨 거야, 그냥. 요게 도함수예요. 이해되지? 요 놈을 뭐라고 부른다고? 요 놈을 fx의 도함수라고 부를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특정 지점이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곳에서의 미분계수가 도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함수를 계속 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함수화 시켜 놓은 거야. 함수화 시켜 놓은 거야. 괜찮냐? 이게 이제 도함수고, 처음에는 이제 이걸 막 할 텐데,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미분법이라는 걸 공식을 배울 거야. 그럼 딱 하나야, 미분법은. 이것만 기억해보자. 이미 할 줄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x의 세제곱이 있어. 이걸 미분해봐 라고 하면은 이게 fx야. 그럼 이걸 미분해봐 라고 하는 거는 f'x를 구해봐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구하려면 이제 뭐 해야 돼? 원래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미분법을 배우면은 미분은 차수를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수를 내리는 거. 미분이 이제 한자 뜻으로 잘게 쪼갠다라는 뜻이야. 미세하게 나눈다. 미분. 미분이 이렇게 쪼개는 거거든. 우리는 그냥 생각을 차수가 쪼개니까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 3차지. 그럼 작아진 몇 차야? 2차지. 대신에 요 놈이 이제 앞으로 내려오는 거야. 3이 내려와. 그럼 x가 이제 몇 차가 된다고? 2차. 이게 미분이야, 그냥. 이게 미분법이야. 하나 더 해보자.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있다고 해봐봐. 이걸 미분해봐 라고 했어. 2가 앞으로 내려와. 그럼 2, 3은 6이거든. 그 다음에 x의 2차였는데 몇 차 돼? 1차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1차였지. 1이 앞으로 내려오면 얼마냐? 4고요. x의 몇 차 돼? 0차. 모든 수의 0차는 1이니까 안 적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숫자지. 상수는 미분하면은 없어져요 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답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쌤이 적었던 j 있잖아. 보이니? j. 저 친구의 도함수 f'x 를 내가 여기서 이제 구하긴 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였어? 2x-1이었지. 그냥 이제 미분 때리면 된다고. 2 내려와. x의 1차 1이었지? 1 내려오고 0차 되니까 사라지니까 이렇게 남는 거야. 됩니까? 그럼 이게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까지 해놓으면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뭔 짓거리 했지 싶은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이제 빠르게 되는 거지.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지. fx가 뭐 3x의 4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까? f'2를 구해달래. 뭐 해야 된다고 우리 원래는? 이거 해야 돼. E 플러스 H를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 전개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줘야 돼. 힘들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뭐가 가능하냐면은 F'X를 그냥 구해버리면 돼. 자, 불러볼래? 12X의 세제곱 까지 괜찮아? 여기다 이제 얼마 넣으면 돼? 그냥 2만 넣으면 되는 거야. 되겠지? 대신에 앞에서 미분계수 정의대로 푸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나와. 왜냐면은 이걸 쓰면 편하지만 그걸 모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무조건 내셔. 근데 중간고사 끝나면 다시는 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미분계수 정의대로 푸는 거는 쓸 일이 없을 건데 중간고사 때는 어거지로 쓰는 걸 쌤이 내니까 그거까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 내일 이어서 합시다.